자, 오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민주당이 18일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당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지 25일 만인데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단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이런 단서가 붙었습니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을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 이 얘기잖아요. 일단 의원님 개인적인 평가부터 들어보죠. 이 의총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잘했다, 못했다. 저희가 의총을 두 번을 했는데 네. 한 번은 13일 날 한 번 했고요. 네. 18일 날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13일 의총 때 예상외로 이제 반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일부의 단서 조항 아닌가 싶고요. 일종의 절충설인 건가요? 네. 그래도 안 하는 거하고는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아주 당론으로 채택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데 의원님은 완전히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31명 의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에게 검찰이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올라와도 그게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뭔지 따져보지 않고 나는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는 게 의원님 개인 의견 아니십니까? 네, 뭐 31명은 똑같은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당과 부당 이런 네. 거를 고려하지 않고 네. 무조건적으로 나의 구명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네. 또 마지막 뭐 의사진행 발언이라든가 등등의 신상 발언 등등을 할 때 네. 나를 오히려 통과시켜달라. 그래서 가가지고 떳떳하게 살아오겠다라고 예. 하는 이런 발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죠. 그럼 결국은 그 의원님을 비롯하는 31명의 의원의 생각들은 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원 가서 내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다투겠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제 그날 민주당에서 결정된 거는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주겠다. 그럼 이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아닌지는? 아무래도 의원들의 문제니까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단서를 붙일 수뿐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헌법상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한동훈 그 검찰총장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은 완전히 특수부 검찰공화국이 완성돼서 이거 뭐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을 압수수색하고 모든 사람을 일단 죄인으로 보고 특히 야당에 대해서는 죄인으로 보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많이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의원들의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 원내대표단의 절충안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절충안이긴 하지만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가 나온 것 자체에 의의를 둔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그럼요. 야당이 지금 상태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1명의 의원들이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더 좋은 미래라는 당내 최대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서도 참여할 것처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들의 과반의 찬성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죠. 당론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 질문은요. 의원님을 비롯한 31명의 의원들은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그 방식대로 과반 이상이야 참석했겠죠. 근데 이제 과반 이상 되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의총에서 아닌가요? 대부분의 일들을 사실상 의총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당론을 결정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거의 그러니까 총의를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만장일치처럼 그렇죠. 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일 수밖에 없었다. 네. 고뇌찬. 네. 고뇌찬. 네. 근데 비판들이 좀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 들어오는 문자 봐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건 이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밝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뭐 지금 그 정당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거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그럼요. 한동훈 아까 뭐 그냥 뭐 이게 기관총으로인지 무슨 뭐 막 난사라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들어오리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어떻게 대하는 이거를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민주당의 이번에 당론결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게 만천하에 알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당론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뭐 부결시킨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 이러면 국민들로부터 받는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의총 끝나고 김한규 원내 대변인, 김한규 대변인입니다. 네, 김한규 네. 대변인은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가 뭡니까? 그럴 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김한규 대변인이 의총에서 판단할 거고 그 기준은 아마 국민의 뜻, 국민의 어떤 반응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그럼 그건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정치권이 연하야 하나 할 때 네. 항상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는 네. 얘기를 하는데 100%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실제 선거라고 하는 것들도 봐도 그렇고 정당이 지지도를 봐도 그렇고 이게 그 스윙보터층 네. 이러면 무당층이라든가 뭐 민주당 지지했는 사람들도 떠나간 사람들 이 중도층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선거에서는.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정당들이 얘기하는 국민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중도층의 민심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 중도층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워낙에 많이 있죠. 아니 그냥 걱정이 그 국민의 뜻이라고 말은 글은 써 있으나 읽기에는 지지층의 뜻으로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국민들의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혁신위 얘기 좀 해볼게요. 이틀 전에 제가 서복경 혁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혁신위가 이재명 지키기 혁신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좀 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 혹시 뭐 아쉬운 점이 있으십니까? 비명계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김은경 혁신위가 평가를 지금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평가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요? 다.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자 하면은 그래야지 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 이것이 혁신일 텐데 그러면 왜 대선을 졌나? 왜 지방선거를 졌나? 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는 고착돼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들을 해야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이구나, 이런 도덕성이 잘못이고 뭐 이런 정의로움을 우리가 잃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단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고쳐가는 것이 혁신인데 그 평가를 자꾸 미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혁신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서복경 혁신위원도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거는 당원 당규상 탄핵밖에 없는데 당원이 뽑은 당대표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 사유를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해서 당연히 현 지도부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이재명 대표 탄핵하라고 저 용어를 처음 들어봤고요. 탄핵하라고 한 적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뭐 아주 첫 번째 발걸음이고요. 근데 평가를 안 하는 이게 문제는 성역 있는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역 있는 혁신? 그건 누가 혁신이라고 보겠습니까? 성역이 없이 진정으로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그러한 혁신이 돼야지 국민들이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 수 있겠죠. 그 평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의심을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혁신위가? 거기까지는 뭐 제가 혁신위 내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볼 수 없어서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혁신위원들이 원로들과 만나고 나서 그렇죠. 그러고 당의 원로들과 만나고 나서는 대선 지선 그리고 이재명 체제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뭐 지도부 눈치 보기로는 혁신 불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성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혁 의원이 지역이 화성을이시고
삼선 의원이십니다. 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다음 혁신안이 공천 룰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그럼 공천 룰일 경우에 그 혁신안은 아마 지역구 3선 이상 제한 못하게 하는 거, 더 이상 출마 못하게 하는 거, 그런 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문제도 예. 지역구 3선 의원들의 출마 제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 졌나? 예.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에 졌나? 어허. 그리고 그것 때문에 3선 이상의 의원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현재 그 지지도가 오르지 못하고 있나? 예. 이것도 평가를 근거로 한다라고 한다면 예. 공정한 평가 속에서 아 그래 3선 이상 때문에 우리가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지고 지지도도 못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있다 있을 공천의 문제를 예. 지금 먼저 예단해가지고 그냥 마녀다냥식으로 하는 것이 예. 과연 그것이 혁신이 올바른 방안인가? 예. 아무런 평가도 없이 먼저 평가가 전제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3선 이상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로 많아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해라고 예. 하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용하죠. 자, 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뭐 구성원을 보면 민주당의 원외 친명계 조직으로 불린다라는 평가들이 있던데 이 혁신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년 공천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어야 된다. 지역구 3선 이상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뭐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 그런데 3선 이상이면 나쁘고 그 초선들은 잘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그런 평가도 또한 네. 그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어떤 것이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 그럼 내년 공천을 앞두고 당을 완전히 친명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혹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 평가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몇몇 원외 인사들이 예. 선거 때 되면 항상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니까. 그래요? 예, 그냥 지나가 그 뭐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된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어제 오늘 계속 보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이 좀 열리면서 대북 송금 문제를 이미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정신상 실장에 뭐 요청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들 좀 나오던데 이화영 지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 7말 8초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나서 국회 휴회기 때 영장을 칠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이 돼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검찰이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 청구를 한다면 이거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요? 이건 정당한 영장 청구 되는 건가요? 아니 그때 이제 의총 때 논의하겠죠. 네.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정당한 것이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의총 때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검찰의 이른바 그 피의사실 공포 예. 이걸 통해 가지고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여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7월 말 정도에 아마 이하영 전 부지사가 직접 나가는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재판장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가를 먼저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고 재판부는 결국에는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네. 하면은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는 것들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그 피해 나가기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검찰의 한동훈 검찰의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저것 때 휴회 기간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 그러면 이제 전혀 그냥 뭐 그 출두하면 되는 건데 예. 그 8월 16일부터 저희가 회기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예. 그 이후에 예. 이제 그 체포영장 청구서를 동의서를 이제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또 한 번 시험의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 네. 아하, 공을 민주당에 떠넘기기 네. 위해 공을 넘기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좀 그거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라든지 태도들이 좀 문제가 됐잖아요. 홍준표 시장의 골프 주말 골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징계 절차가. 자 그런데 이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연결시켜 궁평 지하차도 참사를 연결시킨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가 있으니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징계 이런 건 검토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작년인가요? 김성원 의원이 수해 복구 나갔다가 아이고 오늘 뭐 비 오면 사진 잘 나올 텐데 이 얘기했다가 징계 받았거든요. 네.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민주당이 도덕성을 잃어가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 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이모 발언이라든가 네. 뭐 청담동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집 발언이라든가 뭐 그 장경태 의원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포르노그래피 발언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됐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에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서는 당 지도부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이 쌓여서 도덕 불감증의 정당으로 네. 낙인찍히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빠른 사과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네. 이거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끼친 해악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온정주의가 아직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그런 취지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원욱 의원과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